안녕하세요. 오늘은 듀얼링 일렉터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주에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인단 명부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의회를 통해서, 하나는 주지사를 통해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 상하원 의원의 결의안을 보니까 듀얼링 일렉터스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두 개의 선거인단이 각각 투표한 결과를 연방의회에 전달했을 때 연방의회는 어떤 결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주의회가 선거가 아주 부정이 심하다거나 뭔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에 선거인단을 자체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주 경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구성하려고 하겠죠? 헌법이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그것은 헌법 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Each state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legislature thereof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분명히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만 19세기 이후로 이 메커니즘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용될 것 같으니 알아봐야 되겠죠? 연방 법에 근거하면 투표가 fail to make a choice.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대통령 선택하는 거를 실패했을 때 주의회가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정말 부정선거가 심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해보면요. 만약에 펜실베니아다 예를 들면요. 그럼 이제 주지사가 선출한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그럼 12월 14일에 모여서 선거인단 투표를 합니다. 그럼 바이든을 뽑겠죠. 그럼 주의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도 12월 14일에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뽑겠죠, 아마도. 이렇게 상충되는 선거인단이 한 주에 나온 것은 1876년에 있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와 사뮤엘 틸든의 그 대통령 선거 때였는데요. 그 당시 1876년에 선거가 정말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이 표를 찍게 하려고 그 표에다가 공화당 에이브럼 링컨 그림까지 붙인 거예요. 착각해서 찍게 하려고요. 그런 부정, 사기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세 주에서 각각 두 개의 선거인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 헤이스, 민주당 후보 틸든 각각 두 개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원에서 5명, 하원에서 5명, 연방 대법원에서 5명, 그래서 15명 멤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8대7로 공화당 후보인 헤이스가 당선되었습니다. 결국 10년 정도 후에 의회에서 일렉토럴 카운트 액트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요. 그런데 이 법을 테스트해 볼 기회가 아직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법의 내용이 좀 모호해서 해석될 여지가 많아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내년 2021년 1월 6일에 의회가 모이고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주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씩 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하원 각각 다수결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예 선거 결과에서 제외시켜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12월 8일 선거인단 구성 시한 세이프 하버가 있잖아요. 그건 연방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때 주에서 세이프 하버 시한 12월 8일에 맞춰서 그 투표의 최종 결과를 확정 지으면 그게 확정된 결론이고 그걸 의회가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일렉토럴 카운트 액트, 아까 그 만들어진 법 있잖아요. 그거에 기초해서 주의 주지사가 사인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공화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상원 의장이 펜스 부통령이거든요.
부통령이 어떤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또 민주당이 아예 보이콧 해버릴 수가 있어요. 한 주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다음 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1월 20일까지 끌면 대통령 대행으로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 대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오든지 아니면 주의회에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잘 받아들여져서 1월 20일까지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컨틴전트 일렉션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 다른 영상에 소개되어 있고 또 기회 되면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